안녕하세요. 부천 역곡에서 언더위 광장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남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아빠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도 상당히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그리고 아빠의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아빠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딸 둘을 키우면서 우리 딸에 대해서만큼은 저처럼 더 많이 고민하고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저보다 더 많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은 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우리 딸과 함께 16년을 지내온 이런 이야기들 바탕으로 아빠와 자녀의 육아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육아라는 제목인데요. 아빠의 육아 참여는 의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빠뿐만이 아니라 부모로서 당연히 이제 육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아빠의 육아 참여가 의무일까? 이 좋은 것을, 그리고 이 즐거운 것을, 그리고 이 행복한 것을 왜 우리는 의무라고 생각할까? 의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이의 육아는 아빠의 권리다. 그 누구한테도 뺏길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나만이 온전히 누려야 될 그러한 권리. 이게 바로 우리 아이 육아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퀴즈를 하나 내고 싶습니다. 스웨덴의 저녁은 언제 시작된다? 이 안에 들어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스웨덴의 저녁은 바로 오후 4시에 시작됩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윤승희 작가, 추수밭 출판사에서 나온 윤승희 작가의 책 제목입니다.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왜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이 될까요? 그리고 저녁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국에서의 저녁은 몇 시에 시작을 할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그리고 가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우리 아빠들의 저녁은 언제 시작을 할까요? 한번 우리가 이런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친엄마가 나를 버린 거야 라고 어떤 연예인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그 연예인 친구의 가정사가 그렇게 해피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새 어머니한테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친엄마가 나를 버린 거야 그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엄마가 하신 이야기죠. 자식을 버리는 엄마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뿐이지 그런 엄마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한국의 저녁은 몇 시에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되는데 한국의 저녁은 몇 시에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들의 저녁은 도대체 몇 시에 시작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늦게 시작되는 그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육아의 그 권리를 누리고 싶은데 도대체 그 저녁이 언제 시작되기에 우리 아이들과 육아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빠들에게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좋은 아빠가 다들 되고 싶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즐겁게 지내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찍 저녁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나쁜 아빠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육아를 하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좋은 아빠로 그리고 좋은 자녀와 아빠의 관계로 있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는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빠들의 꿈이에요. 어떤 아빠들의 꿈이냐? 첫 번째 이렇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늘 업고 다니고 즐겁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내 품에 늘 안고 다니고 싶습니다. 아빠의 꿈이죠. 또 이런 꿈도 있어요. 자녀가 조금 더 크면 근처에 가서 근처에 돗자리 하나 펴놓고 시간이 나면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비싼 거 아니더라도 과자 하나 풀어서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게 바로 우리 아빠들의 꿈이죠. 그리고 또 어떤 꿈이 있을까요? 예, 시간이 되면 정말로 벼르고 별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행 가는 것도 우리들의 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종 갔다 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우리의 자녀들이 크게 되면 아빠와 친구 같은 관계로, 그래서 아빠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우리 딸들의, 우리 아이들의 그런 고민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마치 친구처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관계 되고 싶은 게 아빠들의 꿈 아닐까요? 최소한 저는 그런 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과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아빠들 역시도 그런 꿈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현실의 아빠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현실의 아빠는 이렇게 땀 흘리는 아빠입니다. 쉽지 않은 직장 생활 또는 쉽지 않은 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뛰어다니시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며 힘써 일하시는 게 사실 우리 현실 아빠들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땀만 흘리냐? 아니에요. 땀 흘리면 힘 빠지죠. 진 빠지죠. 그래서 일하다 말고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아빠. 이게 바로 현실의 아빠의 모습이죠. 그래서 집에 오면 뭐 조금 일찍 집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주말이다 하더라도 현실의 아빠는 이렇게 멍하니 진 빠진 모습으로, 예, 기운 없는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우리 현실의 아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상황을 좀 제대로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상황은 이거죠. 우리 사회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행복한 가정, 육아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권리이지만 이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아빠들, 물론 엄마들도 그렇긴 하지만 아빠 중심이니까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를 정말로 성실하게 이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들인 거죠. 그러기에 저는 육아 이렇게 합시다 또는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합시다라는 이야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먹고 사는 행위, 우리 아빠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먹고 사는 행위 의미 있고 그거 자체로 소중한 가치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빠들, 세상의 모든 아빠들은 그 존재로 아빠라는 이름만으로 격려받고 응원받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아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로 좋은 아빠라는 이야기를 불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응원받고 격려받아야 되지만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지금 시대는 바보가 대세라는 거죠. 바보가 대세. 자, 이때 얘기하는 이 바보는 뭐냐면 이거죠. 딸 바보, 아들 바보예요.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신의 딸이나 아들을 각별히 아끼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신조어가 바로 딸 바보, 아들 바보. 그래서 요즘에 당연히 모든 아빠들이 바보가 돼야 돼요. 이 바보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 바보가 될 수 있지만 좋은 아빠로서의 딸 바보, 아들 바보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써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빠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또 상황이에요.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이야기는 다른 것보다도 정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상황 세 번째인데요. 좋은 아빠가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고스란히 우리 자녀에게 투영이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치관, 그리고 그 행동들이 우리 자녀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거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는 좋은 남편이라는 거죠.
아내와의 관계가 삐걱삐걱할 때 육아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잘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죠. 몸으로 느끼고요.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기 전에 우리는 좋은 남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좋은 이웃으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아빠들을 꽉 옥죄이고 있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 그 길 가야 됩니다. 좋은 아빠 돼야 되는 거죠. 자, 인생에 그래서 좋은 동반자 그리고 인생의 좋은 길벗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그러네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 딸바보, 제대로 된 딸바보, 아들바보, 좋은 아빠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생의 좋은 동반자, 인생의 길벗도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 내가 그래, 이런 상황들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딸 그리고 아들, 우리 아내와 함께 좋은 가정, 좋은 육아, 좋은 관계를 맺어가자. 그렇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꽉 찬 하루입니다. 육아를 하기에는 꽉 찬 하루예요. 칼퇴근을 한다.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요. 칼퇴를 하는 거죠. 예, 9 to 6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가능한가요? 말은 6시에 퇴근이지만 6시 넘어 7, 8시에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사실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꽉 찬 하루를 한번 쭉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칼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9시에서 6시 일을 하고 이제 집에 온다고 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만 해서 집에 오는 건 아니죠. 가야 되는 1시간, 집에 돌아오는 1시간, 출퇴근 2시간의 그런 또 시간이 소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잠자야죠. 잠을 자야 우리가 몸을 유지하니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수면도 한 7시간 정도 우리가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타 등등 SNS도 해야 되죠, 요즘에. 그리고 뭐 코로나 상황 가운데 뭐 안부 전화도 해야지 될 거고요. TV도 보고 정보도 수집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주문한다 하더라도 뭐 장도 봐야 되고 수다도 떨고 집도 청소해야 되고 뭐 정리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뭐 이런 시간을 또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얼추 타이트하게 쭉 이렇게 잡아봤더니 합계가 하루에 22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남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예. 우리에게 남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2시간. 지금 여기에 우리가 꽉 찬 하루 중에서 나눈 것 중에서요. 그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 내 자신에게 쓰는 시간은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시간을 써서 내가 에너지를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빠진 상태예요. 그런데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자녀와 오롯이 모두 해야 된다? 양육도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좋은 아빠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요. 좋은 아빠 되는 거. 그래서 짧게 2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에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 2시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개인적으로도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죠. 아이와 놀아줘야 되는 시간,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칼퇴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거예요. 글쎄요. 시간이 30시간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제안. 예, 양보다 질을 높이자라는 얘기예요. 양보다 질을 높이자. 시간은 늘릴 수 없다. 그렇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그 질을 높이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아, 그럼 밥 먹을 때 좀 더 고급스러운 데 가고 우리 아이들 생일이나 뭐 이렇게 챙겨줄 때 명품이나 좋은 걸 사줘야 되는구나. 질 좋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 돈이 있거나 시간이 남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돈과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겁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전달하자는 거예요. 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투에서 그리고 태도에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예,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시간, 2시간, 3시간 아이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오롯이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태도, 몸짓과 언어일 때 우리 아이들은 느낀다는 거죠. 아,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를 느낀다는 거예요. 명품백 사주는 것보다. 그래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전달해보자는 거예요. 말투 하나하나, 같은 시간, 더 이상 시간을 따로 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다면 저는 그래요. 돈과 시간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양보다 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주도 놀러 가서 조랑말을, 낯선 아저씨 손에 이끌려서 조랑말을 타고 한 바퀴를 돌고 사진을 찍죠. 참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 좋아요. 즐겁죠. 새로운 경험이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언제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뭐 합니까? 아빠가 늘어난 런닝 입고 허리만 괜찮다며 아이 태워가지고 방에서 한 바퀴 돌아주는 거죠. 의리야, 우리 어디 갈래? 이거요? 아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혹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어떤 라면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저희 첫째 딸은 광고가 될 수 있으니까는 참 무슨 라면을 좋아하고요. 둘째는 불 무슨 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짜장라면을 끓여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전에 어떤 광고에서도 있었지만 일요일에는 아빠가 요리사 이러면서, 사실 그거 불과 10분이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 밥 차려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아빠가 한번 그냥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왕이면 예쁜 접시에다가 담아주면서 생색내는 거예요. 아빠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끓여줬어. 맛있게 만들어줬어. 잘 먹어. 아빠랑 같이 먹자. 맛있다. 이러면서요. 이거는 돈이 있거나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아빠니까 할 수 있고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부터 우리가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양이 아니라 질을 높이자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약간은 두 번째 제안인데요. 부족하지 않으면 된다는 삶의 지향점이에요. 이건 약간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이 부족하지 않으면 된다는 삶의 지향점을 갖자라는 것은 가치관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세계관인 거고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렇다라면 그거에 나오는 행동 역시도 이런 가치관 안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인생은 성과를 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도 성과를 내려고 해요. 효율을 따지고 얼마나 생산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라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괜찮다 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세상 유일무이한 우리 자녀이고 우리 가정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죠. 우리 아이가 누구보다 영어 단어를 빨리 외웠다. 또 우리 아이가 먼저 뒤집었다, 걸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거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니라는 거죠. 좀 늦으면 어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자꾸 스스로에게 되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컵의 80%만 채워갖고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양육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은 더 좋은 아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했었던 거고 제 생각을 또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양육은요, 역할 분담이 아니라 아빠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 절대로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양육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아내와 함께 하죠. 그래서 때때로는 아내가 나한테도 물론 휴식 시간을 줘야 되지만 아내의 휴식 시간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팁이에요. 역할 분담이 아니라 아빠의 권리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썼습니다. 제가 실제로 했었던 것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젖병 소독하는 거, 이유식, 기저귀, 목욕, 머리 말리기, 마사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죠. 이유식, 머리 말리기, 마사지 이런 것들. 이거는 절대로 제가 양보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아내한테. 이거는 무조건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가 이제 컸으니까 이유식 이런 건 안 하죠. 잠자리 기도는 뭐 지금은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시험 보기 전이나 이렇게 긴장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저한테 또 자기 전에 부탁을 하죠. 이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마사지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 또는 자기 전에 제가 마사지를 쭉 해줘요. 마사지라는 건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다리 이렇게 좀 눌러주고 팔도 눌러주고 손가락 풀어주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자라나는 성장 과정도 알 수 있고 혹 다친 데가 없는지도 어렸을 때는 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빠들이 혹 이걸 보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사지, 눌러주기입니다. 이거 5분 길면 땀 뻘뻘 흘릴 정도로 길면 10분이에요. 5분 10분이면 할 수 있는 시간들. 이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아이에게 좋은 아빠로 있고 싶습니다. 팁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귀를 알고 이제 어느 정도 대화할 때가 되어지면 사실은 그 전에도 했지만 행복한 삶, 아빠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 그리고 우리 가정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무엇이?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그럼 이 아이들의 욕구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제가 원하는 그런 방식도 나오고. 그래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 엄마, 아빠 또는 이 보호자가 상호 합의된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해요.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떤 현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합의된 그 상황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줘야 아이들이 헷갈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1번하고도 비슷한데요.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젠더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뭐 난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가 아니라 이해와 설득 그리고 수용하는 태도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하면서 이런 팁을 드렸는데요. 이 팁은 저의 팁인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 아빠가 되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각 가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유일무이한 자녀이고 가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가정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아이들과 계속해서 만나주는 거죠. 사실 아빠가 양육을 하면 자녀에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 양육이 어떤 양육인지 이거 역시도 중요합니다. 좋은 아빠로서의 양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은 양이 아니라 우리가 질로서 아이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부족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그러한 가치로 우리 아이들과 계속 우리 자녀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그림 그리고 우리 가정이 원하는 그림 그 그림들을 함께 만들어 가신다면 좋은 아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